자, 오늘 할 거는요, 유효 핵전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자, 그러면 효과를 한번 배울 건데, 유효 핵전화가 뭔지를 먼저 보기보다는 일단은 가려막기 효과가 뭔지를 먼저 파악할게요. 가려막기 딱 말만 들으면은 뭔가 막아. 그렇지. 뭔가 막아. 자, 우리가 기본적인 생각은 이런 생각 하셔야 돼요. 여기서는요, 그 원자 핵에 있는 플러스를 갖고 있는 양성자와 주변에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는 마이너스를 갖고 있는 전자 사이에 인력으로 분명히 양성자가 땡길 거야. 이해갔어요? 그런데 이거지. 플러스가 여기 있거든? 만약에. 근데 전자가 되게 많잖아. 많지 않지. 여기 전자가 있다 쳐. 이해했어? 근데 여기도 전자가 있다 쳐. 그러면 이 전자가 얘한테 딸려와야 되거든? 네. 얘가 중간에 있어. 중간에 있지. 있어요. 막아 안 막아? 막아요. 이게 가려막기 효과야. 어? 그러면 얘가 분명히 플러스가 땡김에도 불구하고 이 새끼가 디펜스 막는 거야. 야 오지마. 생각해봐. 얘가 그러니까 플러스가 마이너스를 땡겨 안 땡겨? 땡겨요. 근데 마이너스가 중간에 있으면 어떤 생각돼? 얘 마이너스지? 얘도 마이너스 아니야? 밀어내네. 그렇지. 그러니까 얘가 이쪽으로 가는 힘이 없을 때보다 좀 줄겠지? 그게 가려막기 효과야. 자, 그래서 요 전자는 플러스한테 끌려가긴 할 거야. 근데 끌려가요. 근데 얘 중간에 아무도 없잖아. 그럼 잘 끌려가겠지? 매우 잘 끌려가겠네. 근데 얘는 끌려갈 건데 얘가 얘를 민다고 오지 말라고. 그러면 얘는 끌려오긴 하지만 덜 끌려온다고. 아하. 그러면 그런 현상이 있을 거 아니야. 똑같이 끌려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디펜스를 하는 놈에 의해서 덜 끌려오는 현상, 그걸 가려막기 효과라고 말하는 거야. 원래는 그러니까 결국에 전자가 하나만 있는 상태가 아니라 굉장히 많아야 돼. 반발력을 할 수 있는 전자가 많은 상태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 가려막기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자와 전자 사이에 반발력이라는 게 있어서 오케이? 이 반발력으로 인해서 끌려와야 되는데 좀 더 덜 끌려온다고, 좀 약하게 만드는 현상이라고, 그게 가려막기 효과라고 한다고요. 알겠어요? 그러면 그 가려막기 효과, 즉 인력, 즉 한마디로 양성자가 전자를 당기는 그 힘을 좀 약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 가려막기 효과는 언제가 가장 더 크게 작용을 하는지, 어느 때가 좀 더 영향력이 큰지 그걸 보겠다, 이런 말이야. 알겠어요? 자, 볼게요. 이게 중요해. 같은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의 가려막기 효과보다는 안쪽 껍질에 있는 전자에 의해서 막는 게 훨씬 더 크다는 얘기야. 자, 이게 뭔 뜻이냐면, 자, 첫 번째 껍질에 S라는 오비탈이 있고요. 자, 두 번째 껍질에 S 오비탈, 두 번째 껍질에 P 오비탈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세 번째 껍질에 S 오비탈이 있다고도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은 첫 번째 껍질에 S 오비탈에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S 오비탈 전자 두 개 들어가잖아. 그 전자 두 개는 같은 오비탈에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준위가 똑같아요. 얘네는 가려막기 효과가 없어. 이해갔어? 근데 두 번째 껍질에 있다 하더라도,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지. 이게 1S짜리라고 가정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해가 안 갔어? 이거는 이제 두 번째 껍질인데, 두 번째 껍질은 사실 더 디테일하게 돌아보게 되면 ES가 요거라고 하면은 이 P는 그 뒤쪽에 있는 거 아시죠? 이게 지금 ES라면 이게 지금 EP라잖아. 맞지? 맞아요, 틀려요? 괜찮아? 그러면은 여기 전자가 하나 있고요, 여기 전자가 하나 있다고 칩시다. 여기도 전자가 있다 칩시다. 그러면 지금 요 전자를 내가 예시를 들어볼게. 요 전자를 얘가 막아. 예를 들어 가려막기를 했을 거야. 이 전자를 얘가 가로막기 했을 거야. 맞아? 그러면은 얘가 가로막을 때와 얘가 가로막을 때하고 누가 효과가 더 클 것이냐, 누구 때문에 더 메인으로 더 못 갈 것이냐, 얘라고.
껍질이 다른 게 훨씬 더 효과가 더 크다는 얘기라고 지금 안쪽 껍질. 같은 껍질에 있으면서 불구하고 얘도 물론 효과가 있어 없진 않아. 그죠. 하지만 얘가 짱이라고. 껍질 수가 다른 전자의 가려막기 효과가 훨씬 더 크게 느껴질 거라고. 이해 갔어요? 얘는 영향력이 거의 없어요. 같은 껍질이라서. 물론 같은 껍질 안에서도 당연히 에너지 준위가 다를 거니까 가려막기 효과가 있긴 있을 거지만 이게 짱이라고. 뭔 말인지 알겠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 알겠어요? 이거 하나 알고 가. 알겠어? 까먹으면 안 된다고. 자, 그러면 그래요. 자, 좋아요. 이런 가려막기 효과 아주 좋아요. 그럼 유효액전화가 뭐예요, 선생님?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준비됐습니까? 해계전자. 이게 양성자란 뜻 아니야? 전자. 말 그대로 얘가 땡기는 전자. 목표로 하는 전자. 그러면 네가 양성자고 내가 전자라면 네가 나를 땡겨 안 땡겨? 땡기겠지. 그럼 내가 네한테 가 안 가? 가지? 그럼 여러 가지 가려막기 효과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걸 제외하고 내가 실제로 느끼는 네가 땡기는 힘. 그게 유효했잖아요. 네가 나를 100% 땡겼다 쳐. 하지만 내가 느낄 땐 가려막기 효과로 네가 나를 75%밖에 안 땡긴다고 내가 느낄 거야. 그게 유효액전화라고. 전자가 실제로 느끼는 양성자가 당기는 힘. 그게 유효액전화라고. 그 안에서는 당연히 당기는 힘이 좀 줄겠지. 실제로 100만큼 당기고 있지만 가려막기 효과로 인해서 내가 실제로 느끼는 건 좀 덜하다고. 그 느끼는 힘, 내가 느끼는 힘이야. 네가 당기는 힘이 아니라 니는 100으로 당겨. 하지만 전자는 주변의 전자의 방해 때문에 조금 덜 당기는 것처럼 느낀다고. 그게 유효액전화라고. 약간 알짜인 느낌이지. 이해 갔어? 그래서 실제로 느끼는 힘, 그게 유효액전화인데 그러면 유효액전화가 세면 셀수록 전자가 당연히 더 가까이 가는 거 아니야? 이해가 안 가? 네.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알겠어? 자 봐봐. 핵전화를 가리는 전자가 없기 때문에 유효핵전화는 뭐라고 느낀다? 1. 플러스 1. 왜?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핵전화가 지금 플러스 1이니까 그 플러스 1만큼을 땡기고 있다고. 그걸 100% 지금 느끼고 있는 거야. 주변에 막는 녀석이 없으니까 편안하게 당겨지는 거야. 이해갔어? 그런데 얘는 플러스 6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전자가 졸라게 많아서 얘가 실제로 느끼는 유효액자는 플러스 6보다는 좀 작게 느끼겠다 이런 말이야. 알겠어요? 자 그러면 유효액자는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가려막기 효과가 크면 클수록 그 양성자가 당기는 힘을 느끼는 정도가 좀 적어지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주기율표를 봤을 때 반복되는 구간 주기성이 나타난다는 얘기거든? 그걸 배울 거야. 알겠어?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볼게요. 같은 주기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말이야. 읽어볼게. 원자 번호가 어떨수록 커질수록 유효액전화가 어떻게 된다? 유효액전화가 커집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어찌 저찌 했던 간에 유효액전화가 커지는 오케이? 유효액전화가 커지는 효과? 커지는 효과는 두 가지가 있어. 어떻게 하면 커지냐면 아싸리 자 방금 배웠던 가려막기 효과 있죠? 가려막기 효과 있지. 막기 효과가 줄어들면 유효액전화 커져. 두 번째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아싸리 양성자 수가 많아지면 돼. 실질적으로 양성자가 땡기는 게 힘이 커지면 유효액전화 커질 수도 있는 거잖아. 이해 가요 안 가요? 오케이. 자 진짜 여기까지 이해 갔어? 진짜 안 갔어? 갔습니다. 진짜 갔어? 자 그러면 지금 같은 주기라고 했어. 응?
같은 주기에서 봤을 때 원자 번호가 커진다는 얘기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거든? 네. 이해했어? 응. 그럼 오른쪽으로 가면은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응. 첫 번째, 오케이? 응. 양성자가 커져요. 양성자가 많아진다고. 유효 획전화가 커지는 원자 방법이잖아. 번호가 커지면 양성자가 커지는 거잖아. 응. 이해 가요? 안 가요? 맞습니다. 진짜 갔어요? 네. 하나 더. 가려막기 효과는 많아져. 커져. 왜? 왜 그래? 이게 중요한 게 뭐야? 전자가 많아져서. 뭐가 많아져서? 전자가 많아져서. 자, 그러면 가려막기 효과가 커진다는 얘기는 유효액전화가 떨어진다는 얘기야. 응. 양성자가 커진다는 거는 유효액전화가 커진다는 얘기야. 응. 아, 그러면 대체 오른쪽으로 갈 때 양성자가 커져서 유효액전화가 커지고 가려막기 효과가 커지기 때문에 유효액전화가 떨어지는데 그럼 대체 어느 양성으로 갈 것이냐? 그러게요. 그럼 두 개 중에 영향력이 누가 더 좋을 것이냐? 같은 주기에 있어서 이때는요 양정사수가 커지는 거에 영향력이 써요. 그 얘기하는 거 지금 제가 같은 주기상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지는 상황이라 양성자 수가 커져서 유효액전화가 커진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네. 사실은 생각을 해봐. 전자수도 많아지는 거잖아. 그럼 가려막기 효과가 더 커지니까 유효액전화는 떨어지거든? 아 그러면 누가 더 세냐? 누가 더 영향을 더 주냐? 같은 주기에서는 그치. 그게 양성자라고. 오. 여기서는 양성자가 훨씬 더 효과가 더 세요. 그러니까 결국엔 어느 방향성을 갖는 거야. 유효액전화가 커지는 방향성을 갖는 거라. 이해가? 네. 그래서 여기 써있잖아. 원자 번호 증가에 따라서 핵전화의 증가라는 것이 가려막기 효과의 증가보다는 훨씬 더 얘가 더 영향력이 있다고. 가려막기 효과의 영향력이 더 있다면 그거에 의해서 유효 핵전화가 떨어져야지 방해를 받는 거니까. 그게 영향을 받는 거라서. 그런데 오히려 같은 주기에서는 양성자 수가 증가된다라는 거에 영향력이 더 세다고. 네. 그러니까 유효액전화가 커진다고. 오케이. 같은 주기에서는 유효액전화가 어떻게 된다? 커진다. 양성자가 커지는 거에 의해서, 즉 원자 번호가 커져서 그게 더 영향력이 더 세다고. 가려막기 효과보다는. 그치.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정확히 정리를 해줘야 돼. 이거 안 되면 안 되거든. 확실하게 이해 갔어 안 갔어? 네, 갔습니다. 진짜 갔습니까? 네. 좋습니다. 확실하게 알겠죠? 자 다음 갈게요. 이번에는 같은 족에서 볼 거야. 이해가요? 잘 봐. 같은 족에서 따질 때는 두 가지거든? 내려갈수록이 알겠어? 내려가는 거잖아. 내려갈수록 두 가지가 가능해. 얘도 원자 번호가 커지는 거 아니야? 네. 내려가서 원자 번호 커지잖아. 그 말은 양성자가 많아지는 거 아니야? 네. 양성자가 많아지니까 우리는 유효액전화가 커진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 가 커진다. 이해가 안 가? 자, 두 번째. 얘는 또 뭘까? 똑같아 그냥. 천자가 많아지잖아. 천자가 많아진다. 가려먹기 효과가 커지겠지. 아까랑 똑같아 달라. 똑같다. 똑같지. 그렇네. 똑같네. 이해가? 여기까지 알겠어 모르겠어. 이해했습니다. 근데 내가 누가 더 영향이 세다? 얘가 더 영향 세다고. 원자 번호. 그래서 같은 족에서도 내려갈수록 양성자가 커지는 거에 영향력이 더 세기 때문에 유효액전화가 커진다고. 그러면 그거를 주기율표로 합산해서 얘기하면 같은 족에서는 유효액전화가 커지는 방향성은 이쪽으로 갈수록 커져. 네. 이해 가요 안 가요? 이해갔습니다. 진짜 간 거 맞아? 또 아래로 갈수록 커져 맞아? 그걸 합치면은 이 방향으로 갈수록 유효액전화가 커지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니네가 뭘 알아야 되냐 어쨌든 이쪽으로 가면 유효액전화가 커지든 이쪽으로 가야 유효액전화가 커지든 전자에 의한 가려막기 효과보다는 양성자 수가 커지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다. 가려막기 효과를 지가 아무리 그래봤자
양성자 수가 커진다는 걸 이길 수가 없어. 오, 오케이. 그게 포인트야 결국에는 두 마리가. 응. 결국에는 유효액자가 커지는 거는 같은 주기상에 있던지 같은 족상에 있던지 양성자 수가 클수록 더 짱이다. 알겠어? 네. 이해가 안 가? 맞습니다. 여기선 그게 포인트가 되는 거라고. 알겠어요? 네. 그래서 같은 족에서는 원자보다 커질수록 훨씬 더 유효액자가 커진다는 얘기다. 가려막기 효과도 분명히 커져서 방해를 받아서 유효액전화가 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원자 번호가 커지는 게 짱이라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다 얘기야. 수해, 리베, 붕탄, 질산, 풀내 이거는 같은 주기상이야. 무슨 주기상? 같은 주기. 같은 주기상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할수록 유효액자가 커지는 거 뭐야? 올라가잖아. 이해가 안 가? 네. 얘도 마찬가지 아니야? 같은 족상에서? 아니 같은 족이 아니지. 같은 주기지만 같은 주기 맞아? 이렇게 되는 거야. 왜? 유효 핵전화가 증가되는 건 양성자 수가 증가되는 거에 영향을 더 받아서 전자가 아무리 더 많아져도 가려막기 효과는 증가가 되긴 하지만 양성자가 증가돼서 유효 핵전화가 증가되는 거가 훨씬 더 영향을 더 준다. 그래서 네. 자 이번엔 원자 반지름 가겠습니다. 이해했어요? 네. 원자 반지름은 말 그대로 반지름이야. 간단 명료하네요. 간단 명료하지. 네. 근데 니네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랑 좀 달라. 우리가 수학에서 네. 만약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원이 있다 치면 맞아? 네. 요 원의 반지름 뭐라고 말해? 이 길이가 반지름이지. 네. 맞아? 근데 원자가 이게 원자라고 생각하고 이게 원자라고 생각을 해. 그럼 원자의 반지름은 뭐예요? 하면은 원이니까 이게 원자의 반지름 아닙니까 선생님? 이렇게 말하겠지. 오케이. 맞아 틀려. 근데 실제로는 원자 반지름은 이거라고 말 안 해. 원자핵과 원자핵의 길이 있지? 그거의 절반이야. 아. 이게 원자 반지름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써있죠? 결합하고 있는 물론 결합을 안 하고 있으면 안 하고 있습니다. 반지름을 그거로 말하면 돼. 오케이. 근데 결합을 하고 있을 때 원자의 반지름은 결합을 안 했다는 가정에서 반지름이 아니라 이런 것처럼 결합하지 않았다는 가정에서 반지름이 아니라 결합한 상황에 원자핵과 원자핵 간의 결합에서 절반 때린 거라고. 그걸로 원자 반지름으로 정한다. 실제로 결합할 때 이게 약간 좀 되게 중첩되면서 결합하거든. 이쁘게 접해서 외접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딱 중첩되어 있거든. 오. 그래서 원자 반지름은 절대적으로 니네가 수학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원자 핵 간의 결합에서 절반한다. 그래서 원자 반지름의 주기성이거든요. 네. 자, 쌤이 앞전에 말했죠. 원자 번호가 양성자가 증가한다는 얘기고 양성자가 증가하는 게 가려막기 효과, 즉 전자가 많아지는 것보다 영향력이 더 세다고. 그래서 우리는 머릿속으로 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양성자 수가 증가한다. 즉 원자 번호가 증가한다. 전자가 존나 많아져도 신경 쓰지 마. 그냥 원자 번호 혹은 양성자가 증가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유효액전화가 커진다. 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유효액전화가 커진다는 얘기는 양성자가 전자를 당기는 그 힘, 즉 전자가 직접 실제로 느끼는 힘, 그게 강하다는 얘기인데 네. 그러면 그걸 강하게 느꼈다 전자가. 그러면 전자가 양성자에 더 가까이 붙는다는 얘기야. 그러면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들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걔네들이 안쪽으로 수축해서 들어온다는 얘기지. 그 원자의 반지름이 좀 작아지는 효과가 있을 거죠. 오. 이해가 안 가?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단순하게 보시면 돼요. 유효 핵전화가 커진다 라는 얘기는 오케이? 뭐라고 말할 수 있어? 반지름이 작아진다라고 말씀하시면 되는 거죠. 이해갔어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번 다시 연결해서 유효 핵전화가 커진다는 얘기는 원자 번호가 커진다.
네. 이해가요? 응. 그래서 주기율상에서 같은 주기에서는 이쪽으로 갈수록 원자번호가 커지고 응. 맞아요? 응. 이쪽으로 갈게요. 커지고 맞죠? 이쪽으로 갈수록 커지죠?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유효액전화가 커지고 네. 이쪽으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이 작아진다. 단순하죠? 별거 없지? 네. 강하게 땡기니까 그런 거야. 아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래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원자 반지름이 작아진다. 응. 이거 하나야. 어떻게 끝났는데? 그럼 이주기 원소지. 네. 같은 주기거든. 이쪽으로 갈수록 원자 번호가 증가하거든. 응. 이해가 안 가? 응. 괜찮아? 응. 그래서 한번 보라고. 자, 원자 번호가 증가하고 있거든. 그 유효액제가 증가돼 안 돼? 하겠죠. 양산자가 증가하니까. 그러니까 많이 잡아 당기겠지 갈수록. 그러니까 줄어야 되는 거 아니야 반지름이? 쭉 하고 죽어버리는 거야. 그렇지. 잡아 당기는 게 더럽게 많아서 그래요. 됐냐? 네. 이해 가요 안 가요? 갔습니다. 자, 그때 조심하는 게 하나 있어. 쏘리 이거 내가 하나 얘기 안 한 게 있죠? 잘 봐. 잘 들어. 응. 우리가 원자 반지름 있죠? 내가 아까 유효액제가 얘기한 것처럼 응. 원자 반지름에 영향을 주는 게 두 가지가 있어. 오케이? 첫 번째가 뭐냐면 방금 말한 뭐야? 유효 핵전화. 이해가 안 가? 네. 두 번째 하나 기억해. 응. 전자껍질이야. 얘는 전자 껍질이네요. 그렇지. 잘 봐요. 자, 같은 주기상에서는 네. 껍질 다 똑같거든? 응. 그럼 유효 핵전화가 영향을 준다는 얘기야. 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원자하고 반지름이 작아지는 거야. 이해가 안 가? 괜찮아? 응. 근데 같은 족이잖아. 같은 족은 솔직히 내려갈수록 얘도 커지고 네. 얘도 커지거든? 응.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영향을 받냐? 누가 더 영향을 주냐? 왜냐면 얘가 얘 영향을 받는다 하면 내려갈수록 반지름이 작아지는데 전자 껍질이 커진다는 얘기는 덕덕덕 크게 커진다는 얘기거든. 맞아 틀려? 맞죠? 그러면 누가 영향을 주냐? 이때 전자 껍질의 영향을 받아요. 아무리 응. 유효액전화가 커지더라도 커지더라도. 전자 껍질이 커진다는 얘기는 응. 엄청난 거리로 응. 빡 이런 식으로 커지거든? 응. 그래서 요거를 이길 수가 없어. 오. 이해가 안 가? 응. 그래서 얜 조금 달라. 달라. 잘 봐. 잘 들어. 정리를 해주고 있는 거 지금. 오케이. 유효핵전화는 유효 핵전화는. 자, 간다. 유효핵전화는 그냥 원자 번호만 생각하면 돼. 오케이. 이쪽으로 갈수록 응. 이쪽으로 갈수록 커져. 응. 됐어 안 됐어? 네. 자 그런데 반지름은 네. 같은 주기상에는 응. 전자 껍질이 그대로기 때문에 네. 양성자 즉 유효액전화가 커질수록 작아지는 거야. 땡기니까. 응. 알겠어?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반지름이 작아지는 거야. 응. 자 이번에 같은 족상에서 가볼게요. 얘는 껍질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아래로 갈수록 반지름이 커지는 거야. 그러면 반대로 갈수록 반지름이 작아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반지름이 작아지는 걸로 가는 거야. 그럼 이쪽으로 갈수록 반지름이 커지는 거야. 이해가요 안 가요? 이거 정리 잘해야 돼. 오케이. 알겠어요? 네. 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같은 족상에서는 내려갈수록 원자 번호가 커져서 유효액전화가 커지기 때문에 반지름이 작아진다 생각할 수 있어. 하지만 껍질도 많아지거든? 껍질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반지름이 커진다는 거야. 그쵸. 양상이 서로 반대잖아. 그쵸. 근데 누가 영향을 더 줄 것이냐? 껍질이라고. 그래서 내려갈수록 반지름이 커지는 거야.
그 얘기하는 거 알겠어? 네. 그래서 껍질 수가 커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커진다, 알겠죠? 그 얘기하는 거야. 자, 결과적으로는 반지름은, 그러니까 우리가 유효액 전하는 단순하게 그냥 한 가지만 영향을 받아.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면 쉽죠? 네. 원자 번호 혹은 양성자. 음. 근데 반지름은 좀 조심하자. 음. 같은 주기상에서는 유효액 전하의 영향을 받겠지만 같은 족상에서는 주기의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 자꾸 하셔야 돼요. 오케이. 유효액자는 잡아당기는 거라서 걔가 크다는 얘기는 쪼그라드는 얘기야. 작아진다. 껍질이 커진다는 얘기는 커진다. 알겠지?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리베 붕다 이렇게랑 라마 알그인하고 칼카 이렇게 가는 거는 같은 주기상이야. 그러니까 유효핵전화의 영향을 받는 거야. 유효핵전화가 커지면 커질수록 반지름은 작아진다. 그래서 이 같은 주기상에는 다 작아지거든. 반지름이. 이해가 안 가? 네. 그런데 이거는 같은 족상이야. 같은 족은 내려갈수록 껍질 수가 많아지니까 커지는 거거든. 네. 그래서 수, 리, 나 점점 커지고 있지? 그렇지. 이렇게 양상을 본다. 자, 이온 반지름 볼게요. 자, 우리가 원자도 다 했거든? 야. 우리가 뭐 유효핵전화, 주기 이런 걸 했어요. 우리가 뭐 한번 다시 한 번 더 브리핑하는 게 근데 얘도 똑같아가지고 이게 주기율표라고 가정했을 때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양성자가 좀 많아져요. 맞죠? 근데 생각을 해봐요. 우리 어쨌든 전자가 많아지게 되면 전자끼리도 반발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반지름이 커진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양성자도 늘어나는 상황이라 따지면 양성자 입장으로 본다면 양성자가 늘어나서 전자를 잡아 당기기 때문에 조금 입자가 작아진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 될 텐데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을 때는 전자양이 늘어나기도 하지만 양성자도 늘어나서 이게 작아질까? 그러니까 전자가 많아져서 반발력으로 커질지 아니면 양성자가 많아서 땡기니까 작아질지 이걸 따질 건데 여기서는 유효 핵전화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해하세요? 유효 핵전화란 양성자가 실제로 전자를 땡기는 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유효 핵전화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많이 땡길 테니까 작아진다는 얘기다. 그치. 그러면 여기서는 원인을 뭐라고 잡아야 됐었어? 양성자가 증가함에 따라 유효 핵전화가 증가를 하니까 크기가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로 작아져요. 판단한다. 이해했습니까? 야.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위쪽으로 했을 때 주기가 작아지죠? 주기는 껍질이죠. 우리 참고로 껍질은 갭과 갭 차이가 초반에 엄청나게 차이 나는 거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껍질이 늘어나면 커지는 거고 껍질이 줄어들면 작아지는 거야. 얘는 방향이 주기가 작아지는 거기 때문에 크기가 작아지는 거라서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갈수록 크기가 작아지는 걸로. 그래서 한마디로 주기율표에서 보게 되면 이쪽으로 갈수록 크기가 작아지고 이쪽으로 갈수록 크기가 커진다. 그래서 우리가 크기를 비교할 때는 족수를 맞추거나 그걸 통해 족수를 맞추고 주기를 판단하거나 아니면 주기를 맞추고 족수를 판단하거나 그렇게 해서 크기를 비교해 주시면 된다. 그러면 이온 반지름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자, 이온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잃어버리거나 전자를 얻는 개념입니다. 맞습니까? 자, 양이온 같은 경우는 전자를 잃어버릴 겁니다. 맞습니까? 그쵸. 음이온은 전자를 얻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전자를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자, 양이온은 전자를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가장 바깥의 껍질에 전자를 잃어버린 거야. 그럼 뭐가 바뀌어? 주기가 떨어지겠지. 그래서 양이온 반지름은 전자 껍질에서 즉 한마디로 주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크기가 작아지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원자 반지름이 있고요. 그걸 양이온으로 만들었을 때 이온 반지름이 더 작아지게 되겠다. 그래서 양이온은 기존에 있었던 원자 반지름보다 좀 작아진다 보시면 돼요. 전자를 잃어서 주기가 떨어지니까 껍질 수가 작아지는 걸로 가는 거야. 이해갔습니까? 그 앞에서 배운 거랑 별반 차이가 없다고요. 자,
전자를 얻었어. 자, 전자를 얻은 거는 솔직히 말하면 껍질은 변함이 없어. 네. 맞잖아. 그지. 껍질이 3개짜리의 끝에 원자가 전자가 5개 혹은 체외가 전자가 5개 있다고 한들 3개를 얻을 뿐이니까 그냥 5개 전자 주기가 되는 거야. 주기는 바뀌지 그럼 주기는 바뀌지 않아. 근데 뭐가 바뀌어? 전자가 바뀌어. 전자 개수가 많아지는 거야. 응. 전자 개수가 많아지면 반발력이 생겨 안 생겨? 커지. 생기지. 그 반발력이 생기면 커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음이온은 대체적으로 커지게 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원리대로 가시면 돼요. 이거 암기가 아니야. 진짜 단순하게 생각을 해봐. 양이온이 되는 건 껍질수가 변해. 근데 음이온이 되는 건 껍질수가 안 변해. 그렇네. 맞네. 맞잖아.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이온 반지를 만들 건데, 자, 반복되는 주기성이 있다 없다? 있다고. 당연히 있겠지. 자, 무슨 주기? 같은 주기. 같은 주기. 자, 지금 보시면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산소, 플로린도 지금 보시면은, 자, 근데 웃긴 건 내가 다 어느 정도 얘기를 하기는 했어요. 자, 볼게요. 남아 알규인은 아닌가? 네. 아마 알고. 뭐 이거까지? 이거는 같은 주기가 되는 거야. 자, 얘네들이 전부 다 뭐로 만들었어요? 양이온으로 만들었어, 안 만들었어? 만들었죠? 플러스. 얘는 음이온이네? 응. 아, 얘 음이온이구나. 음이온이구나. 뭐 아무튼 뭐 이런 얘기죠. 얘는 몇이냐? 1-1이지? 아, 1-. 됐나요? 응. 자, 지금 보시면 어떻게 됐냐면 모두 원자 번호가 어떨수록 커질수록 커질수록 뭐한다? 단검이다. 자, 한번 생각이라는 걸 해보자. 우리는 크기를 영향을 주는 건 주기랑 주기랑. 또 뭐 있어요? 주기랑 양성자수랑 전자수 전자수. 이렇게 총 3가지를 가지고 구분을 하거든요. 맞죠? 근데 우리가 주기율표에서는 당연히 오른쪽으로 갈수록 크기가 작아지는 거는 그래요. 아시겠죠? 네. 그거 맞춰서 간 거야. 이온을 만들어도 똑같다고. 아, 그렇네. 당연하겠지. 자, 생각을 해봐. 물론 양이온들은 이 3마리는 자, 우리가 수, 헬, 리베, 봉탄치사이 그 3주기 애들이거든요. 야. 그러면 이 3마리는 사실 플러스들이 됐기 때문에 얘는 2주기로 바뀌어버려. 응. 맞아? 응. 근데 얘는 그냥 3주기가 유지가 돼. 그럼 사실 껍질수만 보더라도 안 그래? 응. 껍질수만 보더라도 얘네가 더 커. 얘가 더 작고. 그럼 우리가 껍질수에 만약에 집중을 한다면 얘가 크고 얘가 작아 하면 말이 안 되잖아 지금. 응. 자, 그럼 왜 어떤 게 좀 하나 생각을 안 한 게 있어? 응. 그게 뭘까요? 잘 생각해봐. 얘가 껍질이 작지. 네. 얘가 껍질이 어떻게 됐어? 크지. 그쵸.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얘기 안 한 게 있어. 유효액전화. 아, 유효했잖아. 그래서 같은 주기에서 음. 이온들을 만들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얘가 껍질이 작아지고 야. 얘는 전자가 많아져서 자, 껍질이 작아지니까 작아진다고 생각할 수 있고 전자가 많으니까 반발력이 생겨서 커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죠? 우리가 간과한 게 유효핵전화. 그러니까 양성자가 중요하다. 그래서 같은 주기에는 뭐가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 양성자. 그래서 유효핵전화가 증가되는 거에 맞춰서 봐라 이 말이야. 아무리 얘네가 이온을 한다 하더라도 각자 이온하게 되면 껍질이 줄어드니까 쌤 작아져요. 물론 그건 독립적으로 봤을 때고 같은 주기상에서 이온들을 비교할 때는 유효핵전으로 판단하자. 이해 갔습니까? 야. 그 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같은 족에서 이온을 만들 때는 뭘로 판단한다? 저도 껍질 수가 진. 근데 되게 웃긴 게 뭔 줄 아냐? 네? 우리가 일반적인 주기율표에서 봤을 때 예. 같은 주기에서 보든지 같은 족에서 보든지 같은 주기에서 봤을 때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크기가 작아진다고 했고 같은 족으로 봤을 때 아래쪽으로 갈수록 크기가 커진다고 했던 것처럼 예. 얘네들을 아무리 이온으로 만든다 한들 똑같은 양상으로 논다. 이해하세요? 오케이.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같은 주기라면 양성자가 많아지는 거에 맞춰서 유효 핵전화가 증가되니까 크기가 작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같은 족이라고 한다면 껍질수가 증가되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갈수록 커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별반 차이가 없다고요. 이온이 되더라도. 물론 독립적으로 했을 때는 맞춰주셔야 되겠지만, 알겠습니까? 자, 등전자 이온은 이온이 됐을 때 전자가 똑같은 거야. 될 수 있습니다. 자, 내가 수, 헬, 리, 배, 붕, 타, 질, 쌀, 풀, 네. 물론 헬륨이 여기 있겠죠? 나, 마, 알, 규, 인, 황, 염, 아, 칼, 카까지. 콜? 예. 잘 볼게요. 자, 등전자 이온이 다 지금 전자가 10개가 다 똑같거든? 그럼 전자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건 아니고요. 전자 껍질하고 뭐로 판단한다? 양성자 개수로 판단한다. 자, 지금 요놈하고 요놈하고 그 다음에 요놈하고 요놈 봤을 때 어차피 같이 붙어있는 놈들은 그냥 같이 비교하면, 아이고 이거 아니지, 미쳤나봐. 이거 아니죠? 네. 내가 지금 딴 거 했어요. 지금 미쳤나봐요. 어딜 보시는 거예요? 그러게요. 이것도 말이 맞지? 예. 잘 봐요. 얘네들은 양이 되게 되면 전부 다 이승기가 돼. 네온을 담고 싶어요. 자, 그럼 어쨌든 확인만 좀 해준다면 이 두 마리 중에서 플로린이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어차피 얘네 두 개 비교할 때는 그 주기율표 그대로 보세요. 얘가 작아. 일단은 여기까지는 완성할 수 있겠지? 자, 얘네도 보게 되면 얘가 작아. 막내셔. 왜? 유효액제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럼 뭐만 연결하면 돼? 플로린과 나트륨만 연결하면 되거든? 자, 플로린은 요 놈이죠? 마그네슘은 나트륨은 이거지? 자, 두 개를 지금 이온을 만들었을 때 비교만 해보자고. 참고로 지금 뭐 만든 거예요? 등전자 이온이 상관이니까 맞죠? 그럼 사실 얘네들도 네온이 되고 얘네도 네온 돼. 전자 똑같으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봤을 때 껍질 수도 좀 중요하다 보니까 이해했어요? 근데 껍질은 어차피 위로 올라올 거니까 껍질도 똑같아. 그럼 껍질 똑같고 전자 똑같아. 그럼 뭘로 판단해? 두 개를 비교할 때는 뭐로 판단합니까? 양성자 개수로 판단해야 된다. 알겠어?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띵띵띵띵 순서대로. 왜냐면 어차피 전자수 똑같고 껍질수 똑같다면 하나 나머지 하나 뭐겠어? 양성자 개수야. 그걸로 판단한다는 얘기지. 원자번호가 클수록 유효액전화가 커져서 반지름이 작아진다. 이해가시죠? 그 얘라고 뭐 다를까요? 똑같겠죠. 한번 봐봐. 등전자죠. 전자수 똑같고 전자 껍질수 똑같아. 그럼 뭐로 판단한다? 양성자 개수로 판단한다. 지금 이거 순서대로 그냥 읽으시면 된다는 얘기야. 이해가시죠? 그래서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에서 뭐가 제일 기본적인 거는? 주기. 당연하지. 얘가 지금 뭐 차이를 그 크기잖아 말 그대로. 전자는 반발력에 대한 힘인 거고 양성자는 땡기는 힘이야. 이건 안 보이는 힘이야. 근데 전자 껍질은 보여 안 보여? 보이잖아. 누가 봐도 껍질이 크면 당연히 크다 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껍질 수가 영향을 많이 준다. 그래서 영향 주는 거 내가 세 가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 알겠죠? 자, OX 문제인데요. 유효액전화에 대한 거죠. 자, 수소는 전자가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전자 고작 한 개밖에 없어. 다양하게 두 개 이상도 아니야. 다른 전자가 방해도 못해. 그러면 유효액전은 당연히 제가 갖고 있는 양전화만큼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거지. 뭐 방해하는 게 없을 테니까. 맞겠죠? 플로린은 9개예요.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쟤는 원자과 전자가 플러스 9로 느끼겠어요? 좀 더 방해를 받을 테니까 좀 덜 느끼겠죠. 가려먹기 때문에. 다른 전자가 방해를 할 거 아니니. 그럼 플러스 9보다 좀 작게 느끼겠지. 말이 안 되죠? 자, 3번.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액자. 유효액자라는 원자 번호가 크면 돼요. 17번이 염소, 11번이 나트륨. 그 유효액자는 17번이 더 큰 거 아닌가요? 됐죠? 얘도 당연한 거 아니야? 리튬이 3번이죠? 11번이 나트륨이죠? 그러면은 당연히 나트륨이 더 큰 거 아니야? X가 되겠다. 유효액자는 뭐로 본다? 원자 번호로 본다. 뭐로 본다? 원자 번호로 본다.
알겠습니까? 근데 유효액전화보다 좀 더 영향이 많이 가는 건 껍질이다. 알겠어? 다음 2번 리튬과 베릴륨인데요. 전자배치가 적당으로 되어 있대요.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에 대한 가려막기 효과는 D가 좀 더 가려막기가 잘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E는 요 놈이죠. 맞죠? D는 요거고요. C는 이거거든요. 자, 누가 가려막는 게 효과가 더 좋을 것 같아? 안쪽에 있는 녀석이 가리는 게 효과가 더 있어. 같은 껍질에 있는 거는 물론 효과가 있긴 하지만 거의 미비하다 보시면 돼요. 안쪽에 있을수록 가려막기가 더 잘 되는 거 알겠어? 내 옆에서 날 가리는 것보다 내 앞에서 가리는 게 더 잘 되는 거 아니야? 쉽게 설명하면? 그러니까 D가 C보다 당연히 가려막기가 크다라고 하는 1번은 당연히 맞다가 되는 거지. 됐습니까? 자, 2번 볼게요. 자, A 보이시죠? A가 느끼는 유효핵전화는 B가 느끼는 것보다는 좀 더 클 것이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A가 더 안쪽에 있으니까. B는 상대적으로 A가 가려막기 때문에 B 같은 경우에는 A의 가려막기 효과로 인해서 좀 덜 느낀다고. 막았으니까. 이해했어요? 네. 그래서 A가 느끼는 유효핵전화가 아무래도 B보다는 더 잘 느끼겠죠. 안쪽에 있으니까. 자, 3번 볼게요. B가 느끼는 유효핵전화하고 E를 보겠다라는 건데, 자, 지금 B하고 E는 어쨌든 같은 껍질에 있어요. 그러면 얘는 껍질로 보는 게 아니라 원자번호로 봐야지. 그렇죠. 자, 그러면 유효핵전화는 당연히 4번인 놈이 3번보다는 좀 많이 느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2가 더 많이 느낀다. 2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죠. 네. 자, C하고 E는 유효핵전화가 똑같다. C하고 E, 얘도 똑같겠죠. 왜냐하면 같은 주기에 있으면서 똑같이 4번의 입장에서 보는 거니까 당연히 느끼는 게 똑같겠죠. 알겠죠? 네. 그래서 맞다가 되겠다. 3번 볼게요. 자, 원자와 이온 반지름을 비교한 건데 반지름 크기에 영향을 주는 주된 요인을 쓰라 이건데 세 가지야. 첫 번째, 원자 번호가 늘어남에 따라 유효 핵전화 때문에. 두 번째, 전자 껍질 주기죠. 세 번째, 전자 때문에. 알겠어? 반발력이라는 것 때문에. 자, 1번 보겠습니다. 리튬과 플루오린은요 같은 주기 2주기예요. 근데 리튬은 1족이고요 플루오린은 17족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원자번호로 보셔야 되겠죠. 즉 한마디로 크기이기 때문에 플루오린이 유효 핵전화가 크기 때문에 플루오린의 반지름이 좀 작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영향 주는 거 1번은 뭐라고 한다? 유효 핵전화. 우리의 표현대로 한다면 원자번호. 알겠습니까? 자, 두 번째는 똑같이 나트륨인데요. 오른쪽에는 플러스 1가로서 전자를 잃어버렸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주기율상에서 보게 되면 나트륨이 여기 있다면 나트륨에다가 지금 전자를 하나 잃어버렸다. 그러면 나트륨 이온은 어디로 가요? 주기가 하나 떨어진 이쪽 끝으로 가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얘가 주기가 크다 보니까 나트륨이라는 원자가 좀 더 크다. 이온보다는. 알겠어? 그럼 얘는 뭐로 간다? 주기가 바뀌었다. 알겠어? 네. 전자 껍질로 영향을 간다. 자, 3번 같은 경우는요 플루오린이 17족이죠. 네. 여기가 17족 플루오린 있으면 전자를 얻었다는 얘기는요 이쪽으로 넘어간 거야. 수의 립의 분단시작 풀 네온의 전자 배치와 똑같은 상황이 된 거죠. 그럼 아무래도 이 녀석은 전자가 더 많아진 거기 때문에 반발력이 더 세졌다 보셔도 되고요. 이해하세요? 저는 반발력이 더 세졌기 때문에 반지름이 좀 더 커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누구 때문에? 전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얘는 절대 유효 핵전화 아닙니다. 왜 유효 핵전화 아닐까요? 같은 주기고요. 심지어 얘는 양성자가 똑같거든. 맞잖아. 그렇네. 양성자는 변화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전자로 가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4번 봐봐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양성자가 된다. 그 다음에 양성자래. 그 양이온이 된다, 음이온이 된다라는 얘기는요. 기본적으로 전자 배치가 다 비활성화 되고 싶어 해요. 그러면 양이온이 되고자 하는 녀석들은 금속이고요. 그 다음에 음이온이 되고자 하는 거는요. 비금속이 될 텐데. 그러면 금속성을 갖고 있는 즉 양이온이 되고자 하는 녀석들은요. 주기가 전주기로 바뀌어 버려요. 전으로 올라가 버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쪽에 만약에 금속성의 물질이 있다면 얘네들은 이온이 되면 다 양이온이 될 텐데 전자를 잃어버려서 이쪽인 놈의 비활성 기체로 주기가 떨어진다고. 여기 3주기면 여기 2주기를 받는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껍질수가 좀 줄어들다 보니까 양이온들은 양이온이 되게 되면 반지름이 좀 주는 성향이 있다 보시면 돼요. 양이온들은 반지름이 다 작아요 기본적으로. 음이온보다. 알겠어? 그러면 음이온들은 비활성 이쪽 비금속이기 때문에 이쪽에 있겠죠? 네. 그럼 얘네들은 전부 다 전자를 얻어서 오른쪽에 있는 비활성에 돼. 맞아요? 그럼 각자를 봤을 때는 주기도 변함없고 양성자도 변함없어. 근데 전자를 얻었기 때문에 얘네들은 크기가 전자 때문에 반발력으로 인해서 좀 커진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양이온은 음이온에 비해서 크기가 일단 좀 작아지지만 음이온들은 크기가 좀 커진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를 봤을 때 원자에서 이온으로, 원자에서 이온으로, 원자에서 이온으로, 원자에서 이온 됐을 때 크기가 작아지는 녀석은 A와 B가 작아져. 얘는 다 커지죠? 네. 그러니까 얘네들은 100% 양이온이 되고자 하는 금속의 가능성이 높다. 그럼 얘는 비금속일 가능성이 높다. 음이온으로서. 맞습니까? 네. 그럼 금속은 A하고 B라고 간단하게 하시면 되고요. 2번은 음이온이니까 당연히 비금속으로서 C하고 D 정도 되겠다. 자, 원자 번호가 가장 큰 거는 참고로 다 같은 주기예요. 그 원자 번호가 가장 큰 거는 음이온 중에서 있다라는 걸 기억하셨고요. 그러면 비금속인 음이온이 되고자 하는 이 C하고 D를 봤을 때 원자 반지름을 보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걸 체크하면 되는데 원자 번호가 큰 거니까 알겠죠? 네. 그 원자 번호가 큰 거는 가장 오른쪽으로서 유효 핵전하가 개 큰 거죠. 유효 핵전하가 크면 원자 반지름이 좀 작아진다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럼 CD 중에서 원자 반지름을 비교했을 때 조금 작은 거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D가 된다 하시면 되겠다. 자, 그럼 D는요. 이온 반지름 자체가 원자보다는 왜 커졌냐? 라고 질문을 한다면 전자의 반발력으로 커졌습니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5번 리튬과 플루오린입니다. 맞죠? 당연히 리튬이 금속성이 더 크겠죠. 저 금속이잖아. 맞고요. 자, 리튬과 플루오린은 같은 주기, 2주기에 존재하는데 그 원자 반지름으로서 물어봤기 때문에 플루오린이 원자 번호가 즉 유효 핵전하가 더 크기 때문에 반지름이 좀 작아요. 그러니까 니은도 맞는 말이 되겠죠. 디귿은 유효 핵전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플루오린이 리튬보다는 원자 번호가 크기 때문에 유효 핵전하가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니은처럼 반지름이 작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틀리게 되겠네요. 알겠죠? 리을 볼게요. 자, 이온 반지름을 만들었어요. 내가 말했죠. 양이온하고 음이온인데요. 자, 두 개를 비교를 해주셔야 돼요. 알겠어요? 막 하면 안 되고요. 자, 리튬은요. 어쨌든 같은 주기에 있었는데 그러면 리튬하고 플루오린은요. 주기가 바뀌어요. 얘는 주기가 유지를 하죠. 얘는 2주기가 돼 2주기 그대로 유지하는데 얘는 1주기로 바뀌어버려. 그럼 누가 봐도 반지름은 요 녀석이 좀 큰다라고 말해주는데 반대로 작다 했으니까 리을도 틀리게 되겠다. 정답은 기억 니은이 되겠네요.